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 나는 반대예요. 난 반대. 다른 사람들 다 찬성인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 나는 반대입니다를 외쳤다는 거예요. 자, 김 기자. 어제 그러니까 이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13명 기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성윤 지검장만 반대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기소를 앞두고요. 윤석열 총장 주재로 한 주례 회동, 그러니까 회의 형식으로 한 10여 명이 모여서 검찰 간부들이 회의를 했다고 해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을 재판에 넘겨야 된다라는 윤 총장의 주장이 있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기소에 대해서 반대 취지로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나머지 검사들은 다 찬성을 했는데 이 지검장만 좀 반대 취지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윤 총장과 이 지검장 두 사람은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에서도 좀 차이점을 보입니다.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수사의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법 집행에 임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검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또 소통함으로써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약간의 좀 차이점이 느껴지셨는지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에 앞서 대검 간부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들 쫙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주재했다는 건데 그 자리에서 이성윤만 난 반대요를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시청자 여러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부장도 찬성했는데 이성윤 지검장만 나 홀로 반대를 외쳤다는 거예요. 배용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이에요. 일전에 1월 8일 날 검찰의 추미애발 1호 인사 때 공공수사부장으로 온 인물이 배용원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것이죠. 그러면 전임자가 누구였냐면 박찬호 검사였어요. 박찬호 부장인데 박찬호 부장이 좌천돼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제주지검장 갔잖아요. 그 후임이 배용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용원이라는 부장은 당연히 이성윤 지검장 쪽에 설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 배용원 부장마저도 난 기소 찬성해. 결국 회의 참석자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만 반대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성윤 지검장을 현 정권 인사들의 기소를 막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혔다는 게 어제 회의에서도 드러난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이종건 평론가 말씀하시겠어요? 네, 법조계에서는 말이죠. 특히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이것을 윤 총장 편, 법무부 장관 편, 이 10명 중에 누구 편이냐 이렇게 편가르지 말고 검사는 그냥 검사다. 이를테면 10명 중에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윤 총장도 아닙니다. 또 윤석열 지검장도 아니고요. 바로 수사를 담당한 김태훈 공공수사 2부장이에요. 이 김 부장이 수사팀이 직접 가서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편이 아니라 검사들이라면 이건 당연히 기소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성윤 지검장은 정치적인 어떤 목적 아니겠느냐라는 답변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이종건 평론가께서 말씀을 주시는 도중에 정말 슬프고도 안타까운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2명 확진자가 좀 더 나왔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는 확진된 환자가 4명이었죠. 4명이었는데 2분이 이제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그러니까 국내의 확진자가 이로써 6분이 된 거죠. 참 걱정이 많았고 사실 저도 정치데스크 며칠 방송하면서 더 이상의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 확진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속보를 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국내 확진자 5번째, 6번째 환자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참 이게 장 소장님 걱정이에요. 이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주 다음 주가 더 큰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잠복기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좀 우리가 검사를 해서 확진자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게 대략 14일 안에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음 주에 이제 지금 또 매일 2만 명의 중국에서 2만 명의 많은 분들이 또 한국으로 귀국 혹은 여행을 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많이 뚫리게 되면 예. 걷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고 이것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심히 걱정됩니다. 이 내용이 조금 더 이제 아마 전해질 것 같아요. 예, 이게 어쨌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말이죠. 6번째 우리 이 확진자분은 사람 간 전파로 확인이 2차 감염이 된 거죠. 그런 거죠. 예. 사람 간의 그게 좀, 예. 전파로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 국내에 그러니까 첫 이제 사람 간 감염 사례가 된 것이죠. 그게 이 좀 6번째 환자분은 그리고 또 이 내용도 있네요. 6번째 환자분은 3번째 환자로부터 감염이 됐다. 그러니까 6번이 6번째 예. 환자분은 3번째 환자로부터 감염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 간 그렇죠. 감염이 된 네, 것이죠. 2차 감염이 된 거죠. 2차 감염이 네, 된 네. 것이죠. 참 이게 걱정인데요. 네, 예.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4명의 환자들은 전부 우한에서 온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한에서 직접적으로 감염이 돼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12일 정도, 14일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면 상황을 또 이렇게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2차 감염. 그러니까 국내에서 우한에 갔다 오지 않고 우한에 갔다 온 분으로부터 지금 감염된 2차 환자가 생겼다는 건 예. 또다시 3차 환자의 가능성도 있고 또 이분이 왜냐하면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다시 2차 감염자가 그것으로 출발돼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감염의 어떤 확산이 가능하다라는 게 열렸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황들은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야 되고 또 관리가 2차 감염자가 생겼다는 것부터 지금의 방역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완전히 또 체계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단계에서 것이 이제 위험 단계로 또 대응 수준이 높아지겠죠. 예, 이게 예. 이제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감염병에 대한 대응 수준이 달라지는 예.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메르스 때도 그랬고 이런 항상 감염병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당히 어떤 일사불란한 예. 어떤 정부의 어떤 믿음을 갖고 정부의 대응에 좀 따라주시고 그리고 절대로 이제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 터뜨리거나 전달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우리는 사실 어찌됐든 메르스도 이겨냈고 신종플루도 뭐 이겨냈고 어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좀 더 함께 모여갖고 같은 목소리를. 이걸 예.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5번째 환자분이 이제 남성분이고 이제 32세 남자분이네요. 업무차 이제 중국 우한을 방문한 후에 24일 날 1월 24일 귀국을 했고 네. 이제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이 돼서 오늘 서울 의료원에 격리 조치가 됐고요. 6번째 환자분은 남성분이고 역시 56세 남자분이네요. 그러니까 3번째 환자의 접촉자로 능동감시 시행한 검사 결과, 그러니까 능동감시 중에 시행한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돼서 6번째 환자분은 오늘 서울대병원에 격리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걱정입니다. 예. 더 이상 하여튼 이런 좀 안타까운 뉴스 좀 전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